안녕하세요, 줄리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맵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구글 맵이랑 네이버 등 거기에서 맵 API를 제공해 주는데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이슈가 있어요. 유료화 진행 관련된 이슈예요. 아직까지 그 정책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유료 결제를 통해서 구글 맵 API를 제공해준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PI 코드를 입력 안 해도 여전히 노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께서는 댓글로 그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고정 댓글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사항으로 다음 API, 다음도 맵을 API를 제공해주죠. 다음 쪽은 아직 무료인데, 하지만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중에 다음 API를 쉽게 연결해주는 플러그인이 없어서 직접 코드를 때려 넣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어려우니까 구글 맵 등록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플러그인 설치할 때 깔아주었던 이 플러그인이 있죠. 구글 맵 is easy라는 이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저희 홈페이지 최하단부에 섹션 7 쪽에 구글 맵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 사이트에 나와 있는 구글 맵을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글 맵에 이런 컨트롤러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로고와 말풍선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걸 통틀어서 마커라고 칭해요. 그러면 저희가 구글 맵 이지로 이 맵의 좌표점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마커의 좌표를 설정하고, 로고와 이 설명문을 넣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설치한 플러그인으로 먼저 접속을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 쪽에 구글 맵스 이지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Add 맵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넣어 볼까요? 일단 맵의 이름을 먼저 넣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new 맵이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맵의 width와 height 값이 있네요. 가로와 세로 값을 적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어도 반응형 형태로 잘 나타나니까 기본값으로 유지하도록 하죠. 그리고 맵의 컨트롤,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죠? 호리젠탈로 하면 이렇게 가로 형식으로, 그리고 드랍다운 메뉴로 하게 되면 이렇게 셀렉트 박스처럼 드랍다운 메뉴 형식으로 바뀌네요. 그리고 여기에 줌 컨트롤을 세팅할 수 있는 값이 있네요. 줌 컨트롤러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없애주거나 아니면 디폴트 값으로 생성을 해주고, 탑 레프트에서 탑 라이트, 이거는 프로 버전이어야지 가능하네요. 유료로 플러그인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무료여도 충분히 아까 보셨던 예시 사이트처럼 세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스트리트 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 버전이어야지 가능하고요. 네, 이 드래그 웨이블 같은 경우에는 맵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오른쪽에 마우스 휠 투 줌은 맵을 클릭하고 휠 컨트롤 눌러서 해야 되네요. 컨트롤 누르고 휠을 누르면 맵이 확대가 되죠. 휠을 내리면 맵이 다시 넓어지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더블 클릭 줌, 맵을 더블 클릭하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유료 버전이니까 생략해 주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팅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맵 센터가 무슨 의미냐면, 이 지도에서 어떤 지점을 가운데 센터로 잡아주냐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전 센터로 잡아주는 값은 여기 있죠. 여기 어드레스로 영문 주소를 넣어서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라티튜드, 위도입니다. 위도 값과, 그리고 여기 롱지튜드, 경도 값을 입력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거진 모든 맵 API 구성이 이렇게 위도와 경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좌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숙지하시고요. 그럼 레러튜드와 롱지튜드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에 구글 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와 같은 구글 맵 지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주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강남구 논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이라고 검색하니까 이 논현동 지역 일대가 나오죠.
여기서 원하시는 위치, 업체의 위치가 되겠죠. 저는 논현역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논현역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클릭이 잘 안되네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마커에 해당되는 위치가 나와요. 여기 위도랑 경도가 있습니다. 이 쉼표를 경계로 한, 그러면 아까처럼 더블 클릭해서 이쪽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커가 돼서 나오죠. 위도와 경도를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쪽에도 위도와 경도가 나와 있지만 주소 표시줄에도 위도와 경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쉼표를 경계로 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위도를 먼저 복사하겠습니다. 위도를 복사해서 맵 센터에 위도에 이걸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경도를 복사해서 경도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른 곳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서울특별시 쪽으로 맵이 위치하였죠. 근데 지금 너무 확대가 안 돼 있어요. 그럴 땐 줌 레벨을 한 6 정도, 한 18 정도로 당겨주세요.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한 18 정도로 세팅해주고, 그리고 그 하단 값은 1부터 20일까지 줌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로드맵을 다른 걸로 바꾸시면 이 맵의 테마를 바꾸실 수 있어요. 세틀라이트, 위성이라는 건데 위성 사진일 겁니다. 하이브리드는 뭔가를 섞었다는 개념이니까 위성이랑 음식점, 커피숍, 은행 그런 마커들과 함께 섞인 걸 하이브리드라고 하나 봅니다. 테리아는 이 마커만 보이네요. 그냥 로드맵이 가장 저희에게 친숙하니까 로드맵으로 세팅해주고요. 그 다음에 맵 스타일리제이션인데 맵의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꿔주는 건가 봅니다. 색상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역시나 프로를 구매해야지 가능한가 봐요. 네, 그 다음 옵션 마커스 클리스터리제이션이라는 건데, 이건 마커가 복수로 여러 개가 많을 때 더 잘 보여지게끔 하는 옵션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사용할 게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프로 버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찝어드리자면 또 쭉 내려갔을 때 이 타이트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어요. 이것을 세팅해 주게 되는데 이거죠. 이게 타이트 컬러면은 이 말풍선의 백그라운드 컬러 하얀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서 타이트 컬러를 검정색으로 지정해 줍시다. 그 밑에 또 폰트 사이즈 조절해 주는 게 있죠. 이건 기본값으로 놓고 완료가 되셨으면 이쪽에 세이브 맵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맵. 그 다음에 마커를 한번 만들어 보러 갈 거예요. 맵 탭 옆에 마커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눌러서 마커의 이름을 먼저 정해 줄게요. 그냥 타이틀이죠. 업체명을 적어주는 겁니다. 업체명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밑에 마커 디스크리션은 업체 설명이죠. 연락처라든지 연락 가능 시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말풍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이콘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아이콘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추즈 아이콘으로 다양한 아이콘을 변경할 수가 있고, 또 업로드 아이콘으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아이콘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세이브 마커를 누르면은 만들어 놓으신 아이콘으로 세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잡아주네요. 앞에 맵에서 세팅한 위도와 경도가. 그리고 중요한 점, 이 마커의 사이즈는 저는 70대 70으로 해놨어요. 엄청 작아야 돼요. 만약에 큰 아이콘 이런 거 300대 300짜리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이게 그대로 반영이 돼요. 이렇게 엄청 크게. 그러니까 70대 70 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추즈 아이템 해주시고 세이브 마커 눌러주시면 맵이 깔끔하게 반영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어떤 세팅 값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마커 링크는 이 해당 마커를 클릭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가지게끔 하는지 이렇게 링크를 걸 수가 있죠. 사용 안 할 거니까 체크 해제하고, 그리고 이거 마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마커를 지정했을 때 그 해당 카테고리 아까 저희가 보셨던 거 그냥
간단하게 이 맵을 보고도 알 수가 있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줘서 통일성 있게 유지하고, 커피숍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줘서 통일성 있게 유지하는 그런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하단 부분 Show Description by Default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아마 로고만 이렇게 나와지고 클릭을 해야지 디스크리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서 로고를 펼쳐서 보여주는 걸 기본값으로 해주자,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은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디스크리션을 보여주냐 마냐, 이거는 위에 거 체크하면 해당 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그 밑에 Hide Description on Mouse Leave, 마우스 포인터가 로고를 떠났을 때 디스크리션도 같이 사라진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세팅 값이겠죠. 저희는 디스크리션을 항상 보여주는 게 기본 값이니까 밑에 것을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이브 마커를 최종적으로 눌러 주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쇼코드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전 시간에 키보드를 넣은 것처럼 저희가 이 쇼코드를 활용해서 7번째 섹션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쇼코드를 복사해서 저희 메인 페이지로 가야겠죠. 메인 페이지로 간 다음에 Edit with Elementor, 그리고 최하단으로 오셔서 여기 섹션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네요. 여기에 텍스트 에디터를 넣어주시고 텍스트 탭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쇼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템 클릭하면 이렇게 이게 아마 API 키를 입력 안 한 것도 있고 엘리멘트 페이지에서 안 보여지는 오류도 있을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업데이트 버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프리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희가 만든 구글 맵이 정상적으로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세로 폭이 좁고 전체 여백이 너무 많죠. 여기 여백이 많은 걸 하나씩 잘라 볼게요. 그 방법은 이 섹션에서 풀 위스로 해주고 그 밑에 갭 값도 노 갭으로 설정해 줍시다. 한번 헤이트 값도 바꿔볼까요? 500 정도로. 여기 헤이트를 민 헤이트로 해서 500으로 잡았습니다. 업데이트 눌러주시고요. 이거 세로 값은 아까 구글 맵에 가서 설정해 줘야겠네요. 다시 구글 맵 이지에서 여기 All Maps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맵 헤이트를 아까 섹션 민 헤이트 값과 동일하게 500으로 세팅해 줄게요. 그리고 세이브 맵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구글 맵을 굳이 API 값을 입력을 안 해도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구글 맵 설정은 끝났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 API 값을 입력을 안 하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불안정한 방법이죠. 확실하게 API 값을 넣어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차후 지금 이 설정법이 통하지 않았을 때 제가 API 값을 정상적으로 가져와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거의 메인 페이지가 7번째 섹션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팅, 이 메인 영역에 대한 마지막 세팅을 좀 더 해줘야겠죠. 그것은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버티컬 스크롤, 이 기능을 넣는 법과 상단에 이 메뉴를 고정시키는 스티키 방법. 지금 여기에선 적용이 안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리면 해당 섹션으로 가질 때마다 이 메뉴의 폰트가 굵어지게 표현하도록 세팅하는 방법까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린 하루 되세요.